안녕하세요. 저는 반수키 79세입니다. 어제 새벽 미국 LA에서 반나절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조카 민철이의 결혼식 때문이었죠. 20년 만에 한국에 돌아온 거예요. 공항 도착 게이트를 빠져나올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빴어요. 시차 적응이겠지. 그렇게 생각했죠. 수화물을 찾아 나오니 새벽 5시였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 집으로 향했어요. 택시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훑어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혼자 오셨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점점 더 조였고 왼쪽 팔이 저렸어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죠. 집에 도착해 짐을 풀었어요.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말이 아니었어요. 장시간 비행으로 부은 눈, 헝클어진 흰머리, 깊게 파인 주름. 그냥 초췌한 노인이었어요. 샤워를 하며 생각했어요. 예전엔 이런 비행도 끄떡없었는데. 침대에 누웠어요. 가슴 통증이 계속됐지만 피곤해서 그러겠지 하고 눈을 감았어요. 새벽 4시. 가슴을 움켜쥐며 깨어났어요. 이건 달랐어요. 통증이 아니라 압박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제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죠. 왼쪽 팔 저림이 심해졌고 턱까지 아팠어요. 숨을 쉬는 게 힘들었어요. 식은땀이 옷을 흠뻑 적셨죠.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졌어요. 미국에서 가져온 아스피린을 찾았죠. 혀 밑에 넣고 녹였어요. 가방 안에서 오래된 물건들이 쏟아졌어요. 낡은 여권, 미국 처방전, 오래된 사진 몇 장.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40년 전 사진이었죠. 젊고 자신감 넘치던 시절. 그때는 달랐는데. 하지만 지금은 그냥 초췌한 노인일 뿐이에요. 저는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 가슴이 너무 아파요. 급히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네, 할머니. 주소 말씀해 주세요. 구급대원이 10분 만에 도착했어요. 젊은 남자 대원 2명이었죠.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가슴이요. 왼쪽 가슴과 팔이 저리고 턱까지 아파요. 좌전 하행지 쪽이. 대원이 잠깐 멈칫했어요. 네. 할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단 누우세요. 심전도를 붙이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사이렌 소리와 함께 119 구급차가 출발했어요. 다행히 금방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저를 쳐다봤어요. 30대 중반의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성함이요? 반숙이요. 보호자는요? 없어요. 혼자 살아요. 간호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표정에 또 이런 노인이네 하는 게 역력했죠. 증상 말씀하세요. 가슴 통증이 심하고 왼쪽 팔과 턱까지 아파요. 어제 미국에서 장시간 비행했고 네, 알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세요. 주변엔 다른 환자들이 가득했어요. 30분이 지났어요. 가슴 통증은 계속됐고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졌어요. 반수키님, 불러서 보니 젊은 의사가 서 있었어요. 이름표엔 김민수 전공의라고 적혀 있었어요. 20대 후반, 피곤한 눈빛이었죠. 어디가 아프세요? 가슴이 아파요. 왼쪽 가슴이 조이고 팔과 턱까지 저려요. 어제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왔는데 14시간이나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상태만 말씀하세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짧게 끊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그래도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됐는지 알아야. 어르신, 김민수가 차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어요. 시간 없어요. 대기 환자가 20명이에요. 지금 상태만 간단히 말씀하세요. 빨리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가슴 중앙이 조이고 왼쪽 팔 저림, 턱 통증, 식은땀이 나요. 의사가 청진기를 대고 몇 초 들었어요. 형식적으로요. 혈압 재볼게요. 혈압계가 팔을 조였어요. 좀 높네요. 평소에 혈압약 드세요? 미국에서 처방받아서 먹어요. 나이 드셔서 혈압 관리 잘 안 하시면 이런 증상 와요. 김민수가 심전도를 찍었어요. 종이가 나오자 대충 훑어봤죠. 큰 이상은 없네요. 선생님, 그런데 제 증상이 어르신, 새파랗게 어린 의사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어요. 요즘 문제가 뭔지 아세요? TV랑 핸드폰이에요. 여기저기서 의학 정보 찾아보시고 본인이 다 아시는 것처럼 오세요. 그게 아니라 심전도 보세요. 정상이에요. 그냥 소화불량이나 역류성 식도염 같은데요. 스트레스도 받으셨을 거고요. 제 가슴이 서늘했어요. 내가 지금 이런 대접을 받고 있구나. 옆에 서 있던 간호사가 팔짱을 끼고 저를 보며 작게 혀를 찼어요. 선생님, 제가 느끼기엔 어르신, 판단은 제가 합니다. 약 드시고 안 나아지면 일주일 후에 다시 오세요. 다음 환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일주일 후라고? 일주일은커녕 오늘도 버티기 힘든데. 처방전을 들고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가슴 통증이 더 심해졌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져 아스피린을 또 꺼냈어요. 혀 밑에 넣고 녹였죠. 이건 아니야. 내가 맞아. 이건 심근경색이야. 하지만 누가 믿어줄까요? 그리고 다시 응급실로 돌아가려는 순간 세상이 빙글 돌았어요. 차가운 바닥이 느껴졌어요. 갑자기 바닥에 쓰러진 거였어요. 천장의 형광등에 눈이 부셔 눈을 뜰 수 없었어요. 누군가 소리치는 게 들렸어요. 할머니! 할머니! 간호사들이 달려왔어요. 발소리가 요란했죠. 의식 확인! 할머니! 들리세요? 저는 대답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다시 침대에 실렸어요.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죠. 방금 전 그 할머니네?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어요. 또 왔어. 괜찮다고 했는데. 김민수 그 의사 목소리였어요. 심전도 모니터가 붙었어요. 간호사가 소리쳤어요. 이거 급성 심근경색이에요! 김민수가 황급히 차트를 들여다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뭐? 아까 심전도는 정상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달라요! 심장내과 콜! 즉시! 응급시술 준비해. 김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중얼거렸어요. 좌전하행지, 근위부, 90% 협착. 김민수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환자분,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힘이 없었어요. 눈을 감았죠. 눈을 떴을 때 천장에 하얀 조명이 보였어요. 수술실이었어요. 마취과 의사가 제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어르신, 지금 응급심혈관 중재술 들어갑니다. 겁내지 마세요. 금방 끝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옆에 서 있는 집도이를 봤어요. 50대 초반의 남자, 이름표엔 심장내과 이준호 교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선생님. 목소리가 가늘게 나왔어요. 네, 말씀하세요. 좌전하 행동맥 근위부. 아마 90% 이상 협착일 거예요. 스텐트 2개 필요할 겁니다. 이준호 교수의 손이 멈췄어요. 모니터를 보던 간호사도 마취과 의사도 저를 쳐다봤어요. 수술실이 조용해졌어요. 어르신,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하세요? 이준호 교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희미하게 웃었죠.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일단 시술 시작하겠습니다. 마취가 시작됐고 저는 다시 의식을 잃었어요. 2시간 후 회복실. 눈을 떴을 때 이준호 교수가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시술 잘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이준호 교수가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말씀대로였어요. 정확히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좌전하 행동맥 근위부 92% 협착. 스텐트 2개 삽입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하셨죠? 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혹시 남편분이 의사셨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럼 가족 중에 제가 의사예요. 이준호 교수의 눈이 커졌어요. 의사시라고요? 네. 오래전 일이지만요. 어느 과셨어요? 심장외과요. 심장외과요? 이준호 교수가 놀란 표정으로 차트를 다시 봤어요. 한국에서 근무하셨어요? 아니요. 미국에서요. 미국이요? 어디서요? UCLA 메디컬 센터에서 40년 일했어요. UCLA요? 이준호 교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뭔가 떠오른 듯 물었어요. 혹시 성함이? 반수키예요. 이준호 교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 반수키 선생님,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혹시 1980년대에 UCLA에서 한국인 최초로 여성 심장외과 전문의가 되신 그 반수키 명의이신가요? 네, 맞아요. 이준호 교수의 손이 떨렸어요. 이럴 수가. 잠시만요, 선생님. 그는 급하게 수술실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에서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죠. 병원장님, 지금 당장 회복실로 와주세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반수키 명의님이 환자로 와 계세요. 그 전설의 반수키 선생님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반수키라는 이름. 얼마 만에 들어보는 걸까? 40년 전 미국 의학계에서 제 이름은 전설이었지요. 한국인 최초 여성 심장외과 전문의. 불가능한 수술이 없다는 반수키. 하지만 25년 전 은퇴 후 한국에 돌아와서는 그냥 노년을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죠. 아니, 알아보려 하지 않았어요. 초췌한 외모, 구부정한 등, 흰 머리. 보호자 없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였으니까요. 10분 후 회복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50대 초반의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병원장인 듯 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선생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혹시 정말 반수키 교수님이신가요? 맞아요. 남자가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선생님, 눈물이 그의 눈에서 흘러내렸어요. 저 기억하세요? 누구신지. 저 박정호예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정호, 설마.
그 정호? 네, 1995년 제가 7살 때 선천성 심장 기형으로 한국 어느 병원에서도 수술 못한다고 했어요. 부모님이 저를 살리려고 소문 끝에 미국 UCLA로 갔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기억났어요. 1995년 여름, 한국에서 온 7살 소년. 복잡한 선천성 심장 기형으로 대동맥과 폐동맥이 뒤바뀐 상태였죠. 한국 의사들은 살 가능성이 10%도 안 된다고 했대요. 선생님이 12시간 수술로 저를 살려주셨어요. 박정호가 계속 말했어요. 사람들이 모두 기적이라고 했죠. 선생님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요. 정호야. 제 손이 떨렸어요. 수술 후 저는 회복을 위해 호주로 떠났어요. 그리고 회복 후에 저도 선생님과 같은 길을 걷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됐구나. 네. 하지만 한국에 돌아와서 선생님을 찾으려 했을 때는 이미 은퇴하시고 어디 계신지도 아무도 모른다고. 박정호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저는 귀국해서 2년 전 이 병원 병원장이 됐습니다. 언젠가는 선생님을 다시 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의사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뵙게 될 줄이야. 그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은인을 이렇게 대하는 의료진들을 방치했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박정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제 일 다 들었습니다. 김민수 레지던트가 제 소중한 은인인 선생님을 이렇게 대하다니. 뒤로 심장내과 교수들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모두들 90도로 몸을 숙여 인사했습니다. 다들 바쁠 텐데 뭐하러 와서 인사까지. 김민수 레지던트는 어디 있습니까? 박정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김민수가 떨리는 다리로 들어왔어요. 어제 그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무릎을 꿇으려는 그를 손으로 말렸어요. 일어서세요. 무릎 꿇을 필요 없어요.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은 저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환자를 무시한 거죠. 응급실에서 온 의료진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늙은이라고 말도 끝까지 안 듣고 인터넷 검색 그만하라고 비웃고. 그게 의사가 할 일인가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병원장님. 박정호를 돌아봤어요. 이 기회에 젊은 친구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줘야겠어요. 제 안에서 예전 엄격했던 교수의 모습이 되살아났어요. 이건 분노가 아니고 실망이 더 컸어요. 그날 오후 병원 전체 회의실에 의료진 전원이 모였어요. 박정호 병원장이 앞에 섰고 저는 휠체어에 앉아 그 옆자리에 있었죠. 여러분, 이분은 반수키 선생님입니다. 박정호가 목이 메었어요. 한국인 최초로 미국 UCLA에서 심장외과 전문의가 되신 분이죠. 수많은 불가능한 수술을 성공시키신 전설의 명의십니다. 회의실이 숙연해졌어요. 그리고 박정호가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어요.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제가 7살 때 선생님이 12시간 수술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젊은 의료진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몸은 아직 회복이 덜 되었지만 할 말은 해야 했어요. 김민수 선생. 네. 선생님. 김민수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당신이 어제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나요? 죄송합니다. 사과받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단호한 표정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다만 궁금한 게 있어요. 환자가 아프다고 호소할 때 그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김민수가 할 말을 못했어요. 나이 많은 환자, 가난한 환자, 학력 낮은 환자. 이런 사람들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그럼 왜 그랬어요? 김민수가 한참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솔직히, 나이 드신 분들이 오시면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쁜데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시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네요. 저는 칠판에 환자라고 썼어요. 환자는 라틴어로 기다리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환자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기다리는가요? 희망이라고 적었어요. 희망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희망은 바로 의사들이 주는 겁니다. 김민수 선생, 당신은 저 같은 노인 환자에게 무엇을 줬나요? 저는 절망을 줬죠. 무시를 줬고 소외감, 자괴감 그리고 슬픔을 주었어요. 김민수 얼굴이 창백해지고 완전히 얼이 나가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의학 지식이 있어서 다행이었다는 거예요. 네, 만약 제가 의료 지식이 없는 평범한 할머니였다면 의료진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심각한 상황이 와서 집에서 죽었을 수도 있겠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화풀이하려고 이 자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환자의 외모로, 나이로, 말투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노인들의 삶의 지혜와 연륜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 말 속에 그 노인의 생명을 살릴 단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3일 후 저는 퇴원했어요. 모든 의사들이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김민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무리 피곤하고 귀찮아도 환자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게 의사가 할 첫 번째 일이에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정호 병원장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선생님, 가끔 병원에 들러주세요. 젊은 의사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초심 잃으면 내가 와서 혼내주마.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저를 데리러 온 조카의 차를 타고 가면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병원 건물이 보였어요. 제가 고쳐준 소년이 이제 저 병원을 이끌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한 젊은 의사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지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치는 겉에 보이는 모습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감을 갖고 굽은 허리를 펴고 자신 있게 살아가요. 진짜 중요한 건 살아온 시간들, 견뎌낸 순간들, 배워온 것들입니다. 그 모든 게 여러분의 큰 재산이거든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바탕으로 저도 한 젊은이에게 따끔한 가르침을 주었다고 자부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사세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